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니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앞서 인터뷰 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기 동창 인터뷰. 역시 한덕수답게 하대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범생이답게 하잖아요. 아, 워낙 모범생이셨다면서요. 고등학교 때. 워낙 그랬죠.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아, 경기고등학교. 예, 중고등학교 다 동기. 아, 중학교도 동기세요? 예. 엄청 친하시겠네요, 그러면. 봐요, 친하게 생겼나. 아,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시. 우리야 뭐 정확도 맞고 이러던 놈이고. 한 총리님은 워낙 모범생이고. 예. 그럼 좀 노셨어요, 총장님은? 중고등학교 때? 좀에 노셨어요? 아, 좀에 노셨는데도 또 대학 진학은 잘하셨네요.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뿌듯하셨겠어요. 뭐 재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한 총리 인터뷰가 굉장히 차분한 톤이었지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계속할 것이고 한 총리의 일주일에 한 번 백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기자들 앞에. 기자회들 앞에서 일종의 기자 간담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건 저는 못 봤거든요.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지하 주택 허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 대심도 터널에 대한 이야기 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소통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야말로 약식 문답에서 아니 원인을 알면 해결했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십시오 좀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번에 뭐 여론조사에서 왜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니까 그 뭐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인사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전부 뭐 불통도 그렇고 오만에 벤다 전부 대통령의 문제들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건. 그럼 원인은 다 나왔잖아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뭐 박순애 부총리 하나 저렇게 저기 뭐 경질하는 거 가지고 지금 다시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마이너스 인적 쇄신이 아니라 플러스식 인적 쇄신을 할 거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박민영 대변인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목소리를 추가하는 방식의 쇄신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인사를 우선 좀 시정을 하지 않고는 원인이 나왔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뭐 무슨 플러스는 무슨 너무 플러스예요. 무슨 너무 플러스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인사 검증을 법무부 뭐 인사 검증단에 맡겼잖아요. 그럼 박순애 저기 부총리가 저렇게 음주 운전도 보통 뭐 세게 한 게 아닌데 0.25가 그렇죠. 넘기 이렇게 한 전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럼 그거 검증한 사람들한테 왜 책임을 안 물어요?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별로 그렇게 그 세평이 좋은 학자도 아니었거든요.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사회부총리에 그 됐다가 인사 저기 청문회를 통과 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인사수석 경질했어요. 사편에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해요. 그럼 저건 추천한 사람하고 그 검증한 사람한테 사실은 책임까지 물어야 제대로 저 기강이 잡힌다고 저는 봐요. 박순애 장관의 자진 사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아니 압도적인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온 원인이 인사였잖아요. 그럼 그 인사 문제를 왜 저렇게 보는지. 그리고 전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상하게 말이죠. 이번에 경찰국 신설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무슨 청와대가 음험한 대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음험하게 은밀하게 뭐 아주 뭐 했던 것처럼 아니 관료 사회는 그럼 뭐 그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인가요? 그러니까 전 사실은 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그럼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그러는 게 뭐 어떤 칼럼에도 누가 그런 기사를 썼더만 한동훈 장관 시켜서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기려고 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민정수석 겸 그 법무부 장관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민정수석실 그 대통령제하에서는 그 필요한 수석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민정수석실하고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을 그래도 공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로 보좌를 딱 시켜야지. 아니면 뭐 맨 어디 저 지인들이 뭐 그렇게 말썽을 여러 가지 별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저 가령 제2부속실이 딱 있었다 그러면 많이 제지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그 민정수석실은 저는 부활하는 게 그래서 뭐 지금 뭐 인사 뭐 라인 뭐 이거 전부 검사 알던 측근 검사들 갖다 시켰잖아요. 그 민정수석실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거기는 원래 그 법조인들이 되게 맞는 자리니까. 근데 민정수석은 없애놓고 뭐 무슨 공직기강이니 뭐 인사니 그 전부 그 아는 검사들을 시켜놓으니까 검찰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그래야 뭔가 거예요. 조금 이제 국민들이 다시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그걸 좀 의문들을 좀 풀어줘야죠. 풀어주려고 그러면 풀어줘야 지지율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고는 올라가겠어요. 설마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야 가겠습니까? 글쎄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인데 뭐 근데 지금 뭐 가령 박순애 부총리 하나 경질한 정도 가지고 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을 더 바꾸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 공석인 거기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뭐 저 경찰서장들이 회의한 걸 가지고 뭐 하나에 꾸냈다고는 한 사람 거기다가 지금 저렇게 시행령으로다가 뭐 하여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원래 경찰 업무를 자꾸 뭐 민정수석실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저거 전통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했어요. 저 정무수석 때 치안비서관 치안감이 와 있었고 그 밑에 뭐 쭉 저기 총정부터 해서 한 대여섯 명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알겠습니다. 치안은 알겠습니다. 정무수석실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참 이제 지지율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상황, 지지율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큰 비가 또 쏟아지면서 대통령 대처가 논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정무수석 출신이시니까 뭐 전화로 다 지시는 했다는 거거든요. 앞에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지만 다 들어서 지시를 충분히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해보는 대통령이라 저렇게 큰 비가 왔을 때는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걸 몰랐다고 인정을 하자 이게 사무실에 나가는 게 더 이럴 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러면 그 많은 참모들 비서실장이며 안보실장이며 전 총리도 그러면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그런데 지금 총리 얘기는 통신이 충분하다. 통신이 충분하고 안 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집무실로 좀 나가시는 게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가 그런 경험이 많고 경륜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통령이 댁에 계신 것보다는 사무실로 나가시는 게 훨씬 국민들이 더 안심시킬 거 아닙니까? 건의를 했어야 된다. 총리는 그 통화도 했으면서 뭐 한 거며.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글쎄 설사 대통령은 여기서 뭐 통신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거추장스럽게 또 다시 사무실 나가고 하냐. 이미 퇴근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참모들이 그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했었어야 돼요. 했어야죠.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 그 후에 하는 거 보면은 전부 펴떨어지는 소리만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계신 데가 상황실이고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가드뉴스 나온 거며 모든 게 펴떨어지는 행동이에요. 펴떨어지는 소리만 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대통령실을 채워놨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인적 쇄신을 하는 데서는 네. 좀 그런 대통령실도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고 저 참모들을 가지고는 네. 뭐 별로 표에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자, 지지율 얘기하다가 이제 원인 파악하다가 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민주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당원 80조, 즉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기소만 돼도 일단 당무 정지시킨다라는 이 조항 개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두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저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뭐 이제 자기 당 지지율이 좀 안 좋고 하면은 맨 혁신이 만들어 가지고 저것도 밖에서 정치 안 하던 사람들 주로 이 정치를 까마귀들이 노는 동네라고 보던 이 김상권 혁신위원장 이가 왔을 때 아마 이게 만들었어요. 네, 김상권 혁신위원장 때 문재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 정치 혐오 파퓰리즘에 영합하는 소위 반정치 뭐 안을 하나 내놓고 이게 엄청난 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대표적인 게 2004년도에 예. 지구당을 없앤 건데 이 지금 이 민주적인 정당이 있는 나라에서 지구당 없는 나라 이 나라밖에 없고요. 예? 또 그러고는 뭐 당원협의회라는 걸 지금 네, 예. 해놨잖아요. 당협. 그 당협이 사무실을 가진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다들 사무실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당연히 그래요. 있죠. 그걸 벌금 맞은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걸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지금 지구당은 해체시켜놓고 예. 당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무실은 못 갖게 해놓고. 예를 그런 들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저런 반정치 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치 혐오 파퓰리즘에 영합한 그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가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긴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그 좀 한번 그 뭐 어떤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여야가 저 제대로 한번 손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게 또 강제 조항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하고 제일 가까운 그 정성호 의원도 뭐 방송에 나와서 저거 개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미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맨 처음에 저거 뭐 청원에서 뭐 개딸들인가가 청원해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저거 더 이상 개정하자는 논란은 여기서 종집을 찍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가 대표는 될 거니까 되면은 여야가 네. 같이 어디 정치 특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잘못된 한번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좀 손보자. 그 지구당도 전 부활해야 된다고 보고. 뭐 당원권 정지 얘기인데 그걸 뭐 여야가 같이 모여야 돼요? 민주당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 할 바에는 예. 좀 지구당도 부활하는 거는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러면 문제. 예. 정리를 하자면 예. 총장님 말씀은 당원 80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만 지금 그럼 개정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그건 원래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가끔도 매지 말라고. 왜 지금 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걸 그것도 그러한 법안 중에 하나라고. 지금 했다가는 봐요. 괜히 자기 위해서 고쳤다 오해만 살 거다. 주로 혁신안이라는 게 대부분 그따구들이에요. 아니 근데 보기에. 대표 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오히려 아이고 대표 되니까 막 고치려고 하는 이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아니고 하여간 전 손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죠. 재보선 저 서울 부산 재보선 있을 때 당원 단계 한번 고쳤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보기에. 근데 자꾸 난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갖는 불안감은 뭐 당원이 주인이다. 뭐 당원에 그러니까 뭐 껄핏하면 아마 당원 투표로 뭘 당해 이런 당원도 개정하는 거고 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이 망한 짓거리 두 개 큰 거 있잖아요. 천벌받을 짓 한 거. 위성정당 만든 거 하고 이거 보궐선거 당원 고친 거. 그거 전부 당원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어떤 그 작은 이 때문에 큰 걸 못 보는 또 그런 우도 한단 말이죠. 민심과 달리 갈 수 있다는.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그 소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그 천벌받을 짓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걱정되세요? 뭐 좀 걱정이 되죠. 이번에 투표율도 그러니까 뭐 형편없잖아요 지금. 투표율 좀 낮죠.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본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혹시 한 5분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바로요. 예, 바로 광고 나가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총장님하고 댓글쇼 유튜브로만 조금 한 5분만.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를 나눴고요. 총장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뭐 바쁠 일은 없어요. 백수가 뭐 바빠. 아유, 무슨 말씀을.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사실 사전에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괜찮으세요 했는데 또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께서는 바로 또 괜찮다고 하셨어요. 5분이랬는데 뭐 5분이야. 아, 근데 진짜 제가 잘 오랫동안 우리 같이 방송을 하셔갖고 제가 워낙 잘 알잖아요, 우리 총장님. 진짜 인품이 너무 좋으신 분, 진짜. 아. 근데 면차는 결례예요. 없을 때 그래? 하면 좋은데 앉혀놓고는 그건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너무 신세대 스타일이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7분 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했고, 그다음에 당원 80조 이거 개정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주제를 못 다뤄가지고요. 일단 당원 80조 얘기 좀 마무리 짓자면. 그 기소만 돼도 당원권 정지는 좀 비현실적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보시지만 지금 고칠 건 아니다. 국민적인 오해 산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고쳐질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민주당 분위기 보니까. 아니 그건 기소만 해도라는 건 우리 검찰이 그렇게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냐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저렇게 기소권 수사권 이제 분리하는 저것도 내고 뭐 이런 당에서 저런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그 당헌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것도 그런 반정치 파퓰리즘에 영합한 그런 거가 일환이니까. 근데 전 저걸 할 거면 이 정말 세계에 부끄러워요. 지구당이 없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뭐 그걸 한번 같이 아울러서 여야가 하면서 좀 이런 거 다 걷어냈으면 좋겠는데 그 뭐 꼭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또 당원 개정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지금 시점이라는 게. 지금 하면 이제 이재명 살리기 당원 개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비춰지는 비춰질 수 있다. 그 뭐 다 되는 사람이 뭐하러 굳이 그건. 그리고 또 강제 조항도 아니라고 뭐 그 측근들도 나와서 다 정성호 그렇게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어제 공개적으로 뭐라고 페북에 썼냐면 당원 80조는 문재인 대통령 혁신 아니다. 개정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변발했는데요. 또 가만히 있지 또 뭘 전해철 의원도 그게 뭐 그렇게 신주도 아니고 모지듯이 뭐 문재인의 혁신안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걸. 전 전부 원래 저 문재인 그 대통령도 정치 그 혐오를 하던 그런 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치하는 사람은 다 까마귀로 보던 자기는 학이 있고. 뭐, 네? 원래 그분도 이상주의자시니까 현실을 보는 이쪽에 거다. 있는 사람 다 그래가지고 김상곤이도 그랬고 뭐 안철수도 원래 그랬고 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석 줄이자고 처음에 2012년인가 나와서 그 햇소리들 다 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그렇게 검찰이 기소만 해도 여기서 그걸 다 인정을 하고 뭘 하자고 하면은 뭐하러 검소한방인가 연병인가 왜 떨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유튜브라고 너무 말씀 편하게 하신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거면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가당 차가 아니에요. 자기 모습 아니에요. 기소만 하면은 이거는 뭘 어쩐다 하는 거는 우리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그렇게 존중하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거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다만 지금은 하지 마라. 아니 지금 오해 산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니 할 필요도 없다고. 가장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나와서 거기 같은 법조인인데 이거 안 해도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의원은 토론회 할 때 뭐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야당 탄압 통로,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전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오해만 산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후보가 되나요, 거기는? 뭐 저렇게 압도적인데 뭐 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얘기를 하실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특사가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윤곽이 내일 잡힐 것 같은데 경제인은 하고 정치인은 싹 뺀다. 이게 지금 유력하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빠지고 김경수 전 지사도 빠지고 정치인은 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공약에 무지무지하게 집착을 해온 양반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공약은 정말 중시한다는 게 윤핵관 분들도 말씀해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한다는 것도 공약이었어요. 그러네. 그럼 다른 공약은 그냥 신수단식 청와대 옮기고 민정수석 제2부속실도 저렇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되게 좀 경륜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해서 저걸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공약을 했던 거를 요새 저거 하면 지지율 좀 더 빠질까 봐 비겁하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다른 공약은 그렇게 신주단식 모시듯이 하면서 그 공약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혹시 더 떨어질까 봐 그거 윤석열답지 않죠. 전 그렇게 봐요. 공약이었는데 공약이었고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때 아마 건의를 했던가 좀 해주기를 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가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보고는 좀 해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돼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지지율 때문에 이런다 그건 좀 윤석열 대통령답지 않다고 저는 봐요. 특사 문제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 이번에 특사가 됐으면 가석방은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석방은 안 되고 아예 하려면 특사인데 거의 된다고 그러던데 그 가석방 요건도 요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법적으로는 그 가석방은 아주 조금만 살아도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살아도 돼. 근데 관행 법하고 관행이 달라요. 다르죠. 보통은 한 80% 70% 이상 80%좀 돼야 이제 일반 소위 형사범들 경우 지금 법은 60%인가 아마 그렇게 바꿔진 걸로 알아요. 그건 넘었죠. 지금 산지가 얼마. 넘었습니까? 60%?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번에 특사가 MB가 되면 김경수도 된다. 요게 유력했는데 MB가 안 되니까 김경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간 세트로 가는 느낌이다가 이제 두 개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혹시 이번에 두고 보죠. 꼭 안 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특사가 되면 지금 구심점이 없는 친문 그룹에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여의도에는 있었거든요. 들으셨었죠? 얘기는 들었죠. 그럼 이번에 특사에서 배제가 되면 사실상 그 소문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연말에 되는 거죠. 그거야 몇 달 상관일 테니까. 크리스마스 특사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특사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괜히 지지율에 연연해서 자기 공약을 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답지 않다는. 크리스마스에 한다는 거는 윤 대통령하고 통화해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못 봐도 윤 총장님은 또 보시는 게 많으시니까 크리스마스가 될 거다. 그런 말씀. 자, 국민의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가서 오프라인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신청한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했대요. 온라인 접수했대요. 하고 나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벌어진 일이 이제 그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박민영 대변인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만든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그 배틀에서 된. 그래서 이제 이준석 퀴즈라고 지금까지 다 그냥 알려졌던 분인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뭐 퀴즈는 아니죠. 그냥 그 배틀에서 뭐 자기가 경쟁해가지고 그 자기 능력으로다가 대변인이 된 사람인 거니까. 뭐 그럼 저기 어디 방송국에 그 무슨 저 도로똥가 뭐 도로똥. 이거 해서 하면은 트로트. 그 방송국 퀴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뭐 그 실력으로. 그건 맞는 건데. 말씀인데. 그걸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다가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는 그러다가 뭐 청와대에서 요새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뭐 저런 친구 젊은 친구 하나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걸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뭐 비난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막 지금 지지자분들은 이건 배신이다. 왜 메시지가 그게 뭐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예를 들어 그 이준석 대표 때 옛날 원래 대변인은 대표가 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 가지고 왔는데 저랬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배신이고 근데 이거는 그 경합에서 자기가 뭐 이겨 가지고 그렇죠. 된 건데 자기 능력으로 된 건데. 그 원래 당 대변인은 대표가 지목하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은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거 가지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그리고 이제 비대위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비대위원도 곧 다 만들어진다고 해요.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주호영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위장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들어가고 총 9명인데 한 3명은 중진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외부 인사 누구 뭐 이렇게 좀 꾸려질 모양인가 봐요. 이 비대위의 운명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이게 가처분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안 갈 만한 명분을 저쪽에서 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렇게 코너로 몰릴 대로 몰렸잖아요. 그리고 뭐 전 이건 짐작입니다만은 저렇게까지 지금 모양 사납게 뭐 상임 전국위를 열고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그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를 저렇게 축출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무슨 경찰 조사에서 그 자신이 있었으면 저렇게 안 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짐작입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곧 발표가 될 텐데. 글쎄, 그래 거기서 아웃이었으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겠냐?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것도 지지율 하락에 꽤 영향 줬죠. 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뭐 그러니까 저쪽 경찰에서는 뭐 공소시효 문제나 모르다가 하여튼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소가. 지금 이렇게 좀 무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이건 거고. 이제 유인태 총장 생각입니다만 축출을 하긴 해야겠는데 경찰 수사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이런 무리한 길을 걸어 온 게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분들 지지하시는 이 결정이 옳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원인 제공은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니냐. 성접대 의혹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하여튼 어쨌든 뭐 우린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알 수는 없죠. 없는 거니까. 뭐 사람이라는 게 또 다 털면은 먼지는 다 조금씩은 나게 돼 있는 건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준석 그 대표를 하여간 뭐 이제 뭐 자기 말대로 뭐 오해 없이 잘 이해했다고 할 만큼 처음엔 그 윤심은 아닐 거다 했다가 그게 어떤 권성동의 뻘짓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어떤 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유승민 그때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그때 경기도가 윤 대통령도 진대고 좀 험지라고 해서 마지막 하나 한 거를 굳이 그걸 가서 저렇게 자기 대변인 하던 사람 내보내가지고 당원들이 그게 윤심이 아니면 그렇게 당심이 똘똘 뭉쳐가지고 쫓아낸 거.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도 뒷끝은 대단한 양반 같아요. 뒷끝 장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고 저 이준석이고 대선 지방선거에 그렇게 있었으면 그 유승민 그 당에 그래야 좀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좀 끌어안지를 못하고 뭐 저런 것 자체가 전 참 지금 지지율 저렇게 된 거에도 상당히 큰 요인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준석 대표도 결국 이 정치를 하는 거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요번에 보면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치 마이너스 정치 인생이 계속 뭐 그 기라성 같이 왔던 제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거의 다 왼수가 돼서 저는 빨리 이게 다 잘못된 동네 와서 저렇게 하면이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든지 좀 사람이 주위에 좀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뭐 저렇게까지 완전 그 가처분 신청도 안 하기에는 완전 항복이 굴복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네. 뭔가 좀 그걸 이제 원래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꽤 합리적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과 또 이준석 사이에 어떻게든지 잘 해가지고 뭐 퇴로를 열어주는 뭐 열어 주면은 그게 지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제일 큰 몫이 아닐까 뭐 봅니다. 명예롭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후회 없는 선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후회도 없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든 다시 윤 대통령이 그 이준석을 조금이라도 좀 양보해서 끌어안는 게 그것만 해도 지지율 몇 프로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유 감독님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유승민 전 의원 1등 나온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어제 이 조사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차기 당대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를 쿠키뉴스면은 국민일보예요. 그 외에 윤핵관 발 보도 많이 나왔었던 대선 무렵에 그게 국민일보잖아요.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인데 여기서 유승민 의원이 1위,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2위, 3위가 안철수 의원, 4위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순서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민 20몇 %, 이준석 10몇 %. 뭐 저 숫자는 봤어요. 보셨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뉴스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인터뷰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뉴스에 자꾸 이름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계속 나와야 돼요. 정치인은. 근데 안 나온 지 사라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저는 이 조사가 이게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튀었어요. 굉장히 좀 여기 나왔습니다. 23, 16.5, 13.4, 10.4, 5.9 주호영 의원도 쭉 올라갔네요. 김기현 4.4,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순. 요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럼 저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1, 2위를 차지한 게 조금 전 설명하신 그 맥락. 그러니까 왜 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쳐버리지? 조금 안 됐네. 요런 게 좀 포함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지났죠. 제가 너무 지금 5분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저는 마지막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네. 지금 우리 정치가 살라고 그러고 이 정치의 본령이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하려고 그러면 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전 그걸 이번 국회가 해서 다음 국회는 좀 적어도 왜 그러면 지금 저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저당 외에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태계 아니에요. 그렇죠. 1, 2당 아니면 3당이 없으니까 사실상 없으니까 뭐 있지만 지금 이 제도가 좀 근데 세상에 얼마나 지금 다양화됐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 어떻게든지 좀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다당제가 되면 전 유승민,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거기도 당 하나 만들고 또 우리 존경하는 황교안 나경원 선생을 따르는 그때 그 사람들을 또 당 하나 만들고. 나경원 전 의원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때 원내대표 하면서 패스트트랙 때 뭐 온갖
온갖 지위를 다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고 민주당도 이렇게 좀 또 다른 목소리들이 딱 뭐 맨날 누구 뭐 쫓아내라 어쩌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정치가 좀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렇게 좀 다양한 정당이 좀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면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한가 연대를 해야만 국회 과반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다수당이란 없으니까. 그런 국회를 좀 꼭 이번 이 국회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저는 뭐 각 당이 분열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저도 다양한 목소리가 좀 있어서 국민들이 선택하면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당 아니면 이 당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은데 좀 덜 싫은 당 찍어야 되는 이 상황. 저도 찍을 당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에 이 둘밖에 없는 이거 아니면 생존이 안 되는 이 생태계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로. 오케이. 저 그러면요 총장님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나질 않고 보고 계시는데 저기 보이세요? 화면 보이세요? 저기 모니터 화면 보이세요? 커피를 우리 총장님이 쏘시는 겁니다. 몰라요. 저 닉네임 보이세요? 좋은 분한테 불러주시겠어요? 커피 쏘시고 싶은 분. 아까 다당제 참 좋네 한 사람 말이 제일 마음에 드네. 뭐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얼른. 저기 다당제. 있다. 조이아님. 조이아님 한 잔 드리고요. 또 그것만 쓰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한 3분만 더 골라주시겠어요, 총장님? 됐어요, 이제 하나만 고르고. 하나만 고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1분만요, 잠깐만요. 존버가 담님, 존버가 담님 한 잔 드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 강신옥님 한 잔 드리고요. 총장님 하고 불러주신 이태훈님.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얼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끝.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